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예. 퀴어 축제의 음모랑 차별금지법의 관계에 대해서 네.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퀴어 퍼레이드만 자체로 띄워놓으면 뭐 마치 축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배경이 있고 음모가 있다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6월 1일 날 서울광장에서 제20회죠. 그렇지만 네. 서울광장에서 하는 것은 5번째로 퀴어 축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음란 동성애 퀴어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서울 광장 바로 마주하는 그 옆에 덕수궁 네. 대한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도로를 허락을 받아서 이거 지금 반대 집회인가 봐요. 여기는. 그렇죠. 예. 동성애 예. 퀴어 예. 축제 반대 네. 국민대회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 허용이 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네. 서울광장은 상징성 있는 곳인데 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대회가 1회 때 시작된 게 2015년 6월 9일 날 서울광장에서 하고 여기서 그냥 서로가 음량이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저쪽에서도 크게 앰프를 틀고 우리 쪽에서도 또 같이 틀어서 굉장히 그 땡볕에서 고생을 하지만 네. 저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왜냐? 호주에 유명한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데 저들이 말하는 게이 프라이드 네. 마디그라라고 합니다. 마디그라 축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 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78년. 근데 그 이후로 호주의 ABC 방송이 생중계를 해버렸어요. 생중계를요? 그냥 자기들 놀다가 보니까 그거를 야 이거 여기 사람이 모이니까 중계를 해보자 해갖고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재미있게 하고 뭐 재밌어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구경거리인가 해갖고 청소년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 나오면서 결국은 그게 호주에서 보면은 외화를 버는 수입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세계적인 축제를 키워버린 거예요. 봉중파를 탄 역할은요. 그럼요. 침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침묵하면 안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 행사가 어느 한 종교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대회거든요. 종교와 상관없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 6월 1일 날 오후 1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12시부터 이제 저녁 미리 이제 행사도 진행하고 그러는데 음악 공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참석하셔서 현장을 또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겠다. 무조건 호주처럼 뭐 전 세계 서울 자체가 무슨 동성애를 조장하는 큰 수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저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피켓팅 하시는군요. 한번 뭐 화면으로 보시고 뉴스는 보셨죠?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셔요. 올해는 꼭 오셔요. 저희 부스 반동성애 기독신연대 부스도 만들어 놨고 저는 또 프레스에서 언론 정보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섬기는데 사실은 월찬에서 지방에서까지도 많이 와요. 휴가를 내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월요일 날도 일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꼭 와야 되겠다. 이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다 이게 뚫리고 나서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 국민대회가 계속적으로 저들이 서울광장에서 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국민대회를 그 대한문 앞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집회 신고와 또 퍼레이드 서로 이렇게 선점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느라고 저도 밤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대로 물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국민대회는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문 앞에 한 거를 기점으로 5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5월달 한 달 동안에 작년까지는 그 행사 일부에 기독교인들 행사를 했는데 그런 거를 생략하고 바로 이제 본 대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단 참여하셔서
그리고 올 한 달 동안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특별 기도회로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위에서 기도도 하고 좀 동참을 독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여기 대구네요. 네, 대구도 예. 그러고 이제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반대를 네.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대구는. 네. 대구는 뭐 얘기만 듣다가 작년에 처음 갔는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퍼레이드가 행진이 엄청 크게 소리를 나가는데 진행이 됐는데 이제 네. 중간에 다 누워버리면서 네. 행진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참 네. 저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막고 싶어도 너무나 큰 도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거 뭐, 네. 뭐 10만, 20만 동원하지 않으면 네. 뭐 막을 수도 없고 네. 또 막는 것이 다 좋은 거냐. 이 전략적인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또 막는 것이 다 좋으냐, 이런 애도 나쁠 수도 있고, 네. 저쪽이 자꾸 우리를 반인권 세력이고 네네. 혐오 세력으로 네. 몰아가는데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막는 것이 이해 득실을 따져야 되죠. 이게 꼭 여론에 유리할 수 있느냐, 불리할 수도 있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막을 네. 필요가 네.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진영은 뭐 서울 국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지금까지는 서울에는 안 했습니다. 네, 저 지지를 네. 안 했고, 다만 저걸 반대하는 일부 분들이 직접적으로 퍼레이드도 막기도 하고 열정을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네, 네. 얼마나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구실을 줄 수 있다. 저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에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도 저렇게 다 에워싸서 작년에, 누워갖고 경찰이 다 둘러싸갖고 결국은 작년에 인천 행사는 제대로 못해서 취소가 됐어요. 예. 취소됐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인천의 구월동 또 그 퍼레이드를 했어요. 네. 저 사람들은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요. 아. 우리가 그 순간에는 막을 것 같지만 다 막을 수도 없고 저 네. 사람들 다만 거리로 나와서 마음 놓고 하도록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는 데에서 비교육적인 그 행사를 뭐 보여줄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라는 비폭력 운동으로 이렇게 네.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심지어 그 퀴어 퍼레이드에 왜 저런 게 들어오나요? 빨간 차 한번 지져볼까요? 노동당이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게 퀴어 축제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동성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들이랑 네. 좌파들이랑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슬람도 네. 연결돼 있어요. 예. 말도 안 이슬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죽이죠. 옥상에 떨어뜨려 죽이기도 네, 하고 예. 투석형하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우리 어느 한 분 목사님께서 오히려 반대하다가 좀 세게 반대했다고 수갑을 채워서 네. 연행되는 일까지 네.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재발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든 것에 배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대. 국가인권위가 자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네. 지금 반대에 저도 계속 1인 시위하면서 또 가끔씩 이렇게 동반연구 합쳐서 네.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우리 1편에서도 다뤄봤지만 저들만이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축제인데 왜 방해하느냐? 그러면 저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 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저들이 그 행사 내용 모든 걸 보면 음란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목적성이 더 분명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용납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예. 보면 예. 말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일 하나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다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보호법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또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들이 우리 차별금지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해 손가락질 욕하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구속시켜 주세요. 네. 벌금 주세요. 네.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과잉 징벌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그냥 묵살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네.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말은 차별인데 네. 저거는 역차별을 넘어서
저들을 완전히 독재로 다스리겠다. 네. 그러니까 소수가 다스리는 건 독재 국가거든요. 이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는 것은 네. 군사 독재고, 네. 이거는 동성애 독재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저건 파시즘이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건, 뭐, 우리 성별, 인종, 한번 말은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차별이라 하면 성별, 인종,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네. 성 정체성, 학력, 자녀. 여기서 이제 보면요, 네. 뭐 성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인종은 이제 이게 난민법이랑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인종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모든 인종은 전혀 자국민과 똑같이 구별 주면 안 되고 네. 차별하면 안 되고 자국민과 똑같이 대해주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우리가 관련한 거는 성적 지향이랑 성 그렇죠. 정체성,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이게 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네. 법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네. 지방의 인권, 학생 인권조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골치를 아파 있고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참 멋있는데 차별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정되고 나면은 이런 게 뒤에 숨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첫 번째 보시면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네. 특정 성소수자를 비판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형사법 그렇죠. 위반이기 때문에. 감옥 구금형이 있고 실제 실형도 벌금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그러네요. 무섭죠. 예. 계속 예. 누적돼서 과징금을 주시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에이즈가 확산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속되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정 시도한 거에 보면 거기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과학적인 거를 말해도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죠. 예. 그다음에 고소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혐오했다. 과학인데요. 과학이 네. 아니라 느낌이 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네.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게 법이 네, 자체가 네. 정의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근데 넘버2는 보시면 네. 지금 차별금지법 하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은 찬양해도 반대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것도 사상의 자유다. 이거죠. 사상 차별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 밑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이게 무서운 게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유를 보장해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자유를 보장하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의 네.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자유는 항상 제한이 가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귀에 거예요. 걸면 귀걸이, 코에 차별 두면 걸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네. 이슬람 타종교. 네. 그래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신천지 이단 이런 이단 종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요. 신천지 지금 집안이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이거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이들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비판하면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 혐오했다고. 제가 지금 제 사상의 자유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네, 법이라는 것이 네. 이게 정의가 없이 합리적이지도 않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자기들의 이념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마음 놓고 칼자를 휘두르겠다는 법을 만들겠다. 이게 완전 독재입법이에요. 그리고 4번 보시면 가짜 난민, 네. 그러니까 어떤 심사도 안 거치고 막 들어오신 분들, 왜 나중에 그 다문화 폐해 같은 거를 비판할 수 없어요. 다문화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문화 지상주의. 다문화는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문빗장 다 열어서 외국 난민들 다 받아들이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시리아 난민들 뭐 얘기하면 굉장히 정말 그 난민 안 받아주는 국가는 야만 국가로 보고 그러죠? 아닙니다. 시리아 바로 인접한 그 나라들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같은 종교를 믿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아파, 수니파 뭐 해더라도 다 거기 있잖아요. 이란을 사우디를 비롯해서. 근데 사우디는 메카 성지 순례하면요. 냉난방이 다 되는 텐트가 1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텐트가 다 있대요. 근데 그런 난민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들 그 종교가 이렇게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왜 다른 나라, 먼 나라,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 난민을 받아줘야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이거를 언론이 자꾸 PC 정책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서유럽 국가가 잘못하고 다른, 이슬람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국가들, 이슬람 국가 외의 나라들의 부도덕성만 자꾸 지적을 해요.
이거는 나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는 왜 여기 이슬람이 껴있고, 왜 이런 좌파 이데올로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적들끼리 서로 동침하고 있느냐. 저들이 한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체제를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프랑스 혁명도 그런 거죠. 이제 구체제를 무너뜨린다. 앙시앙리즘이라 하잖아요. 구체제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질서 만들겠다. 저들이 만드는 체제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인권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또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있나요? 뭐 거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장애인 차별하면 그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당한 비판이 갈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은 누구예요? 정강자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 추진위 공동위원장. 원래 대응위원장이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세운 것 같아요. 올해 초에 혐오차별 대응 특별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가 혐오 세력입니다. 혐오하고 차별하는 세력.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유엔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 도외시하고 유엔에서 옳다고 하는 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유엔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것은 북한 인권을 다룰 때는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외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편향되고 가짜 인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좀 1편, 2편에서 쭉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동성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거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이 포함되고 영국에는 평등법, 더 나가서 동성결혼까지 이제 합법해달라고 난리가 나는 이 세상에 오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 진짜 막을 수는 있는 거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면 어떨까요? 당하니까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런 정비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우리가 6.25 전쟁에 그냥 갑자기 급습 남침을 당해서 다 그냥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면 저들의 세상으로 빨리 와요. 그러면 속았다 하는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오문투척하고 비하하는 표현은 그 저쪽에다 빌미를 줄 수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열정이 넘쳐서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절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자신이 열정이 지나쳐서 돌출 행동이 나온 거예요. 저분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되고 안 나오죠. 할 수가 없죠. 해서도 러시아의 경우에는 뭐 폭력적으로 다뤘나 봐요. 동성애는 러시아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동성애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처럼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동성애자들 LGBT를 처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반대급부로 더 강화시켜갖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결혼 국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략은 이미 지는 전략이에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금지하지도 않고 처벌도 안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기 싫어서 하면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위험하다. 나중에 긴 싸움에서 보면 법으로 하는 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안 좋다. 러시아도 이럴 경우에 만일 러시아에서 지금 저 유엔에서도 인권위사에서도 계속 여기 러시아 인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도 나중에 반동성애법, 그러니까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법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과 유럽의 사례처럼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엄청나게 피해 보상해주는 것처럼 특권을 주는 쪽으로까지 가버려요. AA라 그래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과거에 차별받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더 많이 보호해주는 쪽으로. 그렇죠. 법이라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래버리면 그게 오히려
동성결혼을 급속하게 합법화시키는 그 지름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처벌은 그렇죠.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은가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길게 네. 가는 거죠. 현재 같은 싸움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동성결혼으로 넘어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비폭력 운동으로 나가야 돼요. 비폭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서 네, 비폭력 예, 운동으로 가야 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오히려 맞아도. 네. 오히려 저쪽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당했다 해서 오히려 희생자를 만들까 우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옛날에. 예. 근데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네. 절대로 여기는 폭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장기 전략으로 세우고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장소 싸움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대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폭력 장기 전략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네. 아이 오늘 기분 나쁘니까 그냥 저것들 다 때려 부수고 올해부터 그냥 다 해야겠다.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저쪽의 네. 진영의 예. 전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전투에는 이겨도 전쟁은 져버려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끝나는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반대하는데 국민대회도 이제 기독교뿐이 아니라 일반 종교 다 포함이지만 네. 주로 반동성애 기독교면도 많은 이게 단체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태동했고요. 지금 더 나가서는 국민운동, 국민 전체가 하는 네. 종교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들이 다 반대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이 이렇습니다. 의식화 교육을 하고 네. 그래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전략으로 계속 하고. 우리도 이제 계속 이제 네. 국민대회를 네. 하면서 실체를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야 이제 이거 안 했으면요 네. 벌써 몇 번 통과될 뻔했는데 계속 우리가 반대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갖고 이거 막아낸 거예요. 입법 저지 운동 해야 철회시켜버린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은 이제 불매 운동으로 들어가고 네. 예. 종교계가 이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굉장히 파워가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그냥 반동성애 지역 진영 전체가 연합하고 단결하고 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피해가 바로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들이 하는 그 퀴어 축제가 단지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나고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를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저런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저는 보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퀴어 같은 거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요 단계입니다. 이렇게. 아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대표님.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여가부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생활동반자법을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네. 입법 발의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계속 우리가 반대해서 막혀 있거든요. 요 정도에 있어요. 그렇죠. 요 정도에 네. 있는 거죠. 우호 여론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예. 평등법. 네. 그러다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얼마 있다가 패키지로 예, 동성결혼까지. 예.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처벌. 동성애 네. 죄라뿐이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 비판. 예. 그걸 다 혐오 발언으로 해서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들의 전략, PC 정책인데 네. 저는 저런 세상이 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힘 닿는 한 계속 끝까지 싸워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고 또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또 각 종교교회에서도 다 깨어나서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니까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우리 종교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종교적인 것에 직접 영향을 주고 종교가 직접 종교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퀴어 축제 뒤에 감춰진 음모와 또 이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